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미선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GCNN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발표 때 제가 펑셔널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 바 있는데, 오늘 발표인 GCNN은 그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딥러닝 아키텍처 중 하나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 GCNN이 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기존의 이 GCNN을 활용한 기존 연구에 대해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CNN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드랑 엣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와 엣지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뇌공학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떤 정보를 처리를 할 때 이렇게 관련이 있는 뇌 영역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떤 정보를 좀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그 펑셔널 커넥티비티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 어떤 연결 강도를 우리가 펑셔널 커넥티비티 메저, 뭐 예를 들면 PLV, 코릴레이션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량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연결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우리가 그래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뇌 영역들은 우리가 노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노드 사이의 연결성, 뭐 예를 들면 PLV, 코릴레이션 이런 연결 강도는 엣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그래프를 활용을 한 딥러닝 아키텍처가 GCNN입니다. 그래서 이 GCNN의 인풋 데이터부터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CNN의 인풋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로우 이미지 데이터라던가 로우 데이터, 뭐 이미지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피처를 우리가 뽑아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일 하나의 인풋 데이터를 이 CNN 아키텍처에 넣어줬었는데, 이 GCNN 같은 경우는 인풋 데이터,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드제이션십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네는 하단에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인풋 그래프가 이렇게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가 4개가 있는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노드도 있고 연결성이 이렇게 없는 노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드들 사이의 관계성을 정량화를 한 게 이 어드제이션십 매트릭스 인접행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는 대부분의 펑셔널 커넥티비티, 예를 들면 뭐 PLV, 코릴레이션, PLI 뭐 이런 다양한 메저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인접행렬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핑을 해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계산을 하는 펑셔널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는 이 GCNN의 어드제이션십 매트릭스 인풋 데이터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노드 피처 매트릭스도 인풋 데이터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피처 매트릭스는 사이즈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숫자는 예측하시는 바대로 이 노드 개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에 해당하는 피처들을 이렇게 매핑을 시킨 매트릭스가 그 노드 피처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피처의 개수는 뭐 n개라고 우리가 나타내는데, 뭐 몇 개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노드는 이 인접행렬의 노드 개수와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 노드 피처 매트릭스는 다양한 피처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룹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 뭐 바이오마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룹을 뭐 잘 나타낼 수 있는 뭐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젠더라던가 이런 다양한 데모그래픽 데이터도 인풋 데이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매트릭스가 인풋 데이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는 인풋 데이터는 아닌데요. 이 GCNN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weight, W라는 애인데 얘는 CNN에서 필터나 커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두 개의 인풋 데이터와 웨이터를 활용을 해서 웨이트를 활용을 해서 이 전반적인 이 노드 피처를 업데이트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 피처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풋으로 넣어주는 요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 피처 매트릭스, 그리고 웨이트를 곱해줘서 이 피처를 업데이트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피처랑 이 웨이트를 곱해주는 거는 CNN과 거의 동일하죠. 근데 거기에 어떤 그 노드들 사이의 관계성, 그러니까 연결이 있냐 없냐 혹은 연결 강도가 어느 정도냐 정도의 그 관계성을 가지고 피처를 좀 더 업데이트, 그러니까 관계성을 좀 더 견고히 해주는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이 GCNN이다 라고 개략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우리가 GCNN의 아키텍처를 구성을 할 수 있다 라는 예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인풋 데이터는 인풋 노드 피처랑 우리가 그 어드제이션시 매트릭스를 넣고 얘를 레이어마다 컨볼루션을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이렇게 동일하게 CNN과 동일하게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개략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는 이 GCNN을 활용을 해서 뇌파 기반의 어떤 그 조현병 환자와 정상인을 분류를 할 수 있는 CAD 시스템을 개발을 한 연구이고요. 이 연구는 2021년도에 IEEE Transaction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저널에 출간된 논문입니다. 해당 연구는 임팩트 팩터는 3.8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리헵 분야의 탑 10% 안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저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일단 GCNN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고 이 뇌파 어떤 그 뇌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한 건데 그때 요 미스매치 네거티비티라는 뇌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현병과 정상인을 분류를 하는 CAD 시스템이긴 한데 우리가 이 논문은 3클래스예요. 그래서 조현병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되어진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First Episodic Schizophrenia 그룹과 그리고 증상이 좀 꽤 심한, 그리고 그 진단받은 지 꽤 오래돼서 이렇게 만성 질환이 크로닉 스키즈프레니아, 이렇게 두 그룹으로 스키즈프레니아를 나누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상인까지 이렇게 세 그룹 분류를 할 수 있는 CAD 시스템을 만든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 미스매치 네거티비티를 활용을 했다고 이 연구가 말씀드렸는데 이 미스매치 네거티비티 MMN은 어떤 사건 유발 전이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MMN 같은 경우는 어떤 간단한 어텐션 정도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ERP의 한 종류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어디터리 센서리 메모리 펑션을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ERP 컴포넌트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MMN 패러다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MMN은 어디터리 스티뮬라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일반적으로 이 스탠다드 어디터리 스티뮬라이와 그 다음에 데비언트 어디터리 스티뮬라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탠다드 자극이 계속 쭉 나오다가 갑자기 데비언트 자극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랜덤하게 어떤 좀 새로운 자극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때 브레인 펑션이 좀 액티베이션 된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 액티베이션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MMN입니다. 그래서 이 MMN을 추정을 해볼 때는 이 스탠다드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이 웨이브 폼과 이 데비언트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이 웨이브 폼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MMN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MMN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네거티브한 형태의 파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자극 제시 시점 이후에 100에서 250ms 구간 사이에서 이렇게 음의 피크를 보이는 이런 파형을 MMN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은 이렇게 예쁜 MMN 파형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 이 조현병 환자들은 이 MMN의 파형이 정상인에 비해서 이렇게 리덕션 되어 있다, 정상인과 좀 다른 형태를 보인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MMN의 데피시시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MMN은 이 어떤 조현병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로버스트한 뉴로피지올로지컬 바이오마커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MMN ERP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GCNN 기반의 CAD 시스템, 3클래스 CAD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3클래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에피소딕 스키즈프레니아 40명, 크로닉 스키즈프레니아 40명, 그리고 정상인 40명 데이터가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MMN 패러다임이 사용이 됐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데비언트 자극이 하나 정도만 사용이 됐는데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데비언트 자극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자극과 프리퀀시, 그러니까 소리 자극의 프리퀀시가 다른 데비언트와 이 소리 자극의 듀레이션이 다른 요 듀레이션 데비언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MMN ERP 파형을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프로세싱을 통해서 이런 ERP를 계산을 했고요. 얘를 바로 사용을 한 것은 아니고 소스 로케이션이라고 이 논문에는 되어 있는데, 소스 로컬리제이션을 통해서 그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값을 계산을 할 때는 S로레타를 활용을 했고, 총 80개 노드에서의 소스 값을 계산을 해서 얘를 활용을 하여 브레인 네트워크 구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펑셔널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를 2개의 서로 다른 매트릭스를 계산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그 펑셔널 커넥티비티 매트릭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펑셔널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페이즈 레그 인덱스를 이렇게 4가지 서로 다른 주파수 밴드에서 계산을 했고, 이 타임 도메인에서는 주파수를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풀밴드에서의 파셜 코릴레이션의 매트릭스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을 해서 이 GCNN 아키텍처를 학습을 시키고 아웃풋을 냈습니다. 이 GCNN과의 성능을 비교를 해서 그 컨벤셔널하게 사용이 되는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활용을 해서 분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CNN, SVM 이 2가지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했는데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본 연구에서 리크루트된 이 퍼스트 에피소딕 스키즈프레니아, 크로닉 스키즈프레니아 정상인에 대한 데모그래픽 데이터와 그리고 MMN 앰플리튜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었는데, 이 정보는 뒤에서 리절트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SVM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피처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서로 다른 타입의 피처 셋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이지, 에듀케이션과 같은 어떤 데모그래픽 캐릭터리스틱 피처 셋이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 조현병 환자들의 그 인지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컨센서스 커그니티브 배터리라는 이런 피처 셋을 또 하나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MMN의
그 앰플리튜드, 레이턴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피처와 추가적으로 그래프 시오리 기반의 브레인 네트워크 인덱스들을 계산을 해서 그 피처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피처들이 분류에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GCNN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도메인의 이 그 에듀제이션시 매트릭스가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셜 코릴레이션이랑 페이즈 레그 인덱스 이 두 가지 타입의 매트릭스가 계산이 되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드 피처는 데모그래픽 캐릭터리스틱이랑 그 코그니티브 배터리랑 MMN 캐릭터리스틱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그 노드 피처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GCNN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GCNN 그 오퍼레이터는 이 쉐피셰프 스펙트럴 그래프 컨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사용이 되었고, 탑K 플링 오퍼레이션이 또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클래시파이어 모두 이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사용이 되었고, 10번 이터레이션 되셔서 그 이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정형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로우 이미지 데이터예요. 그래서 각각 그룹마다 이미지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냈고, 이 오른쪽 그림이 MMN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이 프리퀀시 MMN,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다른 자극을 사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MMN ERP 파형이고, 듀레이션이 다른, 이 밑에 그림이 이 듀레이션이 다른 자극을 사용을 했을 때의 MMN 파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듀레이션이 다른 자극을 사용을 해야 좀 MMN이 좀 예쁘게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MMN의 피크 값을 가지고 공간 비교를 해보았는데, 퍼스트 에피소딕이랑 크로닉, 그리고 크로닉이랑 정상인 이렇게 공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퍼스트 에피소딕 스키조프레니아랑 정상인 사이에서는 이 MMN의 어떤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를 이 연구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론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컨대 이 퍼스트 에피소딕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경우는 발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어떤 코그니티브 펑션이라든가 브레인 네트워크가 브레인의 펑셔닝이 크로닉 스키조프레니아에 비해서 좀 더 인택트하다, 정상인에 좀 비교적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MMN이 정상인과 비슷한 트렌드를 나타내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GCNN의 파셜 코릴레이션이랑 페이즈 레그 인덱스 이 두 개를 사용을 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연구자들이 그냥 단순히 이 매트릭스를 인풋으로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뉴로사이언스 관점에서 이 공간에 이런 그 펑셔널 커넥티비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파셜 코릴레이션도 그렇고 페이즈 레그 인덱스도 그렇고 정상인과 이 어떤 그 스키조프레니아 환자들 사이에 이 펑셔널 커넥티비티의 어떤 형태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 연구의 약간 리미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이 커넥티비티 값의 차이를 정형화를 하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조현병 환자들이 커넥션이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정도의 정량화까지는 나타나진 않았고요. 그냥 단순히 커넥션 그 펑셔널 커넥티비티 차이가 이 두 군간에 나타난다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 결과에서 좀 우리가 재밌게 볼 점은 어떤 뇌의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 보면은 템포럴 롭, 그리고 프론털 롭, 그리고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 이런 영역에서의 커넥션이 정상인과 조현병 환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뇌 영역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프론털 같은 경우는 커그니티브 펑션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포럴 롭 같은 경우는 어떤 어디터리 프로세싱을 처리를 하는 그런 것에 관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연결성이 좀 정상인과 조현병 환자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혹시나 이 조현병 환자들의 어떤 커그니티브 프로세싱이 떨어지고 어디터리 스티뮬라이를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커넥티비티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분류 정확도를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VM이랑 GNN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SVM보다는 GNN이 분류 정확도가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테이블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 PC 같은 경우는 partial correlation 매트릭스를 뜻하고 요 알파, 베타, 세타, 델타 이 주파수 밴드로 나타난 것은 PLI 페이즈 레그드 인덱스를 사용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한 80% 정도의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추가적으로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이 연구가 5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를 총 10번 이터레이션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이 10번의 이터레이션을 평균한 결과이고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 10번 중에 한 번 트라이얼의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돌렸을 때는 이 3클래스를 분류를 할 때 84%의 분류 정확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3클래스 분류일 때의 분류 정확도이고, 이 연구에서 조현병, 그냥 퍼스트 크로닉 상관없이 조현병 전체와 80명이겠죠. 그리고 정상인을 분류를 했을 때 분류 정확도도 한번 도출을 해봤는데 약 93% 분류 정확도를 도출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기존 연구들 물론 98% 이렇게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런 어떤 브레인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을 해서 93% 정도의 높은 분류 정확도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 테이블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분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이 연구의 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GCNN에 사용한 인풋 데이터 중에 이 페이즈 레그 인덱스를 계산을 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150ms만 사용을 해서 PLI를 계산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이 MMN이 이렇게 있으면 요 100에서 250ms 요 구간만 활용을 해서 페이즈 레그 인덱스를 계산을 했는데, 그럴 경우는 이 로우 프리퀀시 밴드의 PLI를 계산을 하기에는 요 길이가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어떤 로우 프리퀀시 밴드의 PLI의 어떤 인포메이션 부정확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 길이를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좀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의아한 점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GCNN의 노드 피처로 데모그래픽 데이터랑 그리고 코그니티브 배터리 그리고 MMN 캐릭터리스틱 이렇게 세 가지만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노드 피처는 이 노드의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피처를 사용을 하면 좀 더 성능이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널의 정보를 담고 있는 피처라던가 ROI의 정보를 담고 있는 피처를 사용을 하면 좀 더 성능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노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데이터만 사용을 했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와 비슷한 기존 연구가 있는지 좀 찾아보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비슷한 데이터를 활용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IEEE 억세스에 나온 논문이고, 어떤 이모션 레코그니션을 하기 위해서
페이즈 락킹 밸류 기반의 GCNN 모델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드제이션시 매트릭스를 페이즈 락킹 밸류를 사용을 했던 거고, 그 피처, 그 노드 피처로 이렇게 서로 다른 5개의 피처 종류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는 각각 채널마다 계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노드가, 그러니까 채널이 62개니까 각각의 노드마다 그 디퍼런셜 엔트로피라던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노드 피처가 이렇게 뭐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그 채널의 정보를 담고 있는 피처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게 인풋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처 5개의 서로 다른 피처 종류를 사용을 해서 퍼포먼스를 계산을 했고, 이때 이 3개의 서로 다른 이모션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리고 뉴트럴 이렇게 3가지 이모션을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디퍼런셜 엔트로피 D 피처를 사용을 했을 때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은 트렌드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요 분류 정확도가 높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린 게 아니고, 이런 노드의 어떤 정보를 좀 더 담을 수 있는 피처를 사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활용을 한 연구라서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노드 피처를 업데이트를 해서 이 GCNN 아키텍처를 학습을 시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는 이 펑셔널 커넥티비티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엣지 정보예요. 그래서 이 엣지 정보만을 가지고 얘를 업데이트를 그 아키텍처를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그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 이 브레인넷 CNN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브레인넷 CNN 같은 경우는 이 엣지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 전반적인 그 아키텍처를 학습을 하는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다음 발표 때는 요 브레인넷 CNN을 좀 더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발표가 길었는데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